DNA 입시랩 이명승 부소장입니다. 여러분에게 11월 18일 수능시험 이후에 열리는 우리 파이널 논술 수업 중에서 경희대학교 인문계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인문 논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문체능계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계열인데, 인문체능계는 인문대학, 우리가 소위 인문대학이라고 말하는 경희대학교에서 분류를 따른다면 문과대학,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외국어대하고 공과대학에서 건축학과 인문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체육대학에서도 이제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인문체능, 인문체육계 이렇게 이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계열, 이제 사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하는 대학들이고요. 자율전공학부, 정경대학, 그래서 정치, 외교, 행정, 사회, 미디어, 그리고 경제, 무역, 경영대, 호텔, 관광대, 그리고 이제 공과대의 지리학, 인문, 그리고 한의예, 간호, 이렇게가 이제 사회계열이에요. 문제 유형이 좀 다른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인문체육계, 우리 이제 DNA 입시랩의 시간표로는 이제 인문계로 되어 있는 그 문제의 그 유형에 대해, 그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인문논술고사가 20일에는 이제 인문체육계를 보고 21일에는 사회계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인문체육계를 지원한 학생들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은 11월 19일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날 경희대학교를 두 번이나 세 번씩 쓰고서 가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서 가면은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8일에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19일에는 학교에 가서 오전에 가채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집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후부터 공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경희대학교 인문 계열만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그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 뭐 성대부터 성대, 서강대, 아니면은 뭐 숙대, 단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시험 보는 학교들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희대 인문만 이제 공부를 하고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 한 번밖에 그 한 세트, 단 한 타임밖에 공부를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 논술 문제가 올해 모의고사에서 좀 바뀌었어요. 이게 모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해의 논술고사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지 이제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모의고 논술고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봤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의 논술고사의 문제 유형을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이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들을 이제 한번 다 붙여봤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는 한 3페이지 정도 되고, 이 시험으로 보면은, 이게, 글자 수가 이제 800에서 900자, 이 정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두 문제, 경희대학교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은 예전에 이제 1100자, 1200자 뭐 이렇게까지 쓰던 것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싶기는 한데, 사실 800에서 900자가 그렇게 쓰기 쉬운 분량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 뭐 이렇게 해서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주어지고 있고요. 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아마 이 제시문 자체가 뭐 엄청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사실 쓰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바뀐 것에 한번 주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에 인문체육계 모의논술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었냐? 문제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해갖고 이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와 나를 평가하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예전에는 이제 보통 1번 문제가 요약하고 논지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이제 평가로 문제가 자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문제 2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라마바사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입장으로 짝지어 그중 한 입장을 요약하고 이에 기초해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이게 사회계열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이요. 거기에서는 이 제시문을 네 개의 제시문을 보통 또는 이제 5개나 6개, 많게는 7개까지도 그랬었는데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일본에 나왔었는데 그거 유사한 듯 한데 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마바 4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입장으로 짝지어 그중 한 입장만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또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건데 여기서 이 평가시효하고 비판하시효는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풀라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그냥 요 제시문 다, 가, 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풀어요. 다 요약, 가 요약, 나 요약. 그래 놓고 요약을 다 해놓고 끝에 한 문장 쓰죠. 뭐 가는 바람직하다. 뭐 나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뭐 가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요. 비판할 때도 여기서도 보면은 라, 마, 바, 사 이거 요약 이거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면은 한 입장 요약하고 그리고 비판하라고 그럴 때 다른 입장 요약하고 마지막에 또 한 문장 이렇게 써갖고 비판이 되는 것처럼 써요. 그렇게 쓰면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여기서 평가시오, 비판하시오라고 할 때 평가의 논리, 비판의 논리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논술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요약 사실은 요약하는 문제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면은 별로 좋은 답안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체육계 이제 논술 접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22학년도 모의 논술에서부터 볼 때 어떤 우리 예전과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요 앞으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여기 1번, 2번 있었잖아요. 여기에선 지금 주제가 안 나타나 있는데 원래는 1번하고 2번이 주제적인 연속성을 갖고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왔었죠. 재심은 뭐 가나를 뭐 요약하고 논지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논지 요약과 비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수행하고 그 주제 하에서 그 다음에 가나다 말고 라마 바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은 뭐 다른 입장 하나에서 재심은 두 입장을 비판하거나 뭐 세 입장을 비판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라는 형태로 문제가 났었거든요. 주제적인 공통성이 있고 하나의 주제에 엮여 있는 1, 2번이 났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지금 이 모의고사에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그냥 문제 1과 문제 2가 독립적인 주제로 나타났어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가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분량으로 볼 때는 800에서 900자. 근데 이게 예전에 2009학년도 뭐 2010학년도 뭐 이럴 때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는 이제 그 세트가 1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에서는 먼저 그 어떤 A 주제로 문제 1, 2, 3 그다음에 2에서는 뭐 또 이제 주제 B로 해갖고서 뭐 문제 1, 2, 3 또는 1 이런 식으로 났었는데 옛날로 지금 회귀한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문제를 쪼개서 뭐 한 300자, 400자 이렇게 쓰는 짧은 답안으로 쓰는 이제 쪼가리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으로 800에서 900자를 쓰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독립적 주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두 개의 주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압박이 좀 생기죠. 새로운 주제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800에서 900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에게는 다소간 이게 부담스러운 글자 수예요. 여러분들이 쓰기에 딱 좋은 글자 수가 선생님이 볼 때는 한 400에서 500자? 학생들이 볼 때 400에서 500자 정도는 별로 무리 없이 쓰는데 이게 600자까지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제시문이 한 3개 정도 되면은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답안의 내용을 핵심을 이제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는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근데 800에서 900자가 되면은 이게 학생들이 600에서 한 700까지도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내는데 800자까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모자라지는 거죠. 이 분량이 모자라면은 당연히 큰 감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긴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이게 엄청 긴 답안은 아닌데 약간 이제 중장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건 답안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 유형은 이 평가형과 비판형이 주를 이루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문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느냐 보통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평가의 논리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의 논리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비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내용이 풍부한 그런 비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논술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사실은 뭐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 논술 인문체육계 아까 보여줬던 그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전 문제도 이제 풀어보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수능 18일 날 수능 시험 보고 19일 날 바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20일 날 바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듯이 20일 날 이제 이걸 가게 되면은 너무 바빠서 다 해결을 못 해요. 뭐 문제를 여러 개 풀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번 딱 풀어보고서 감을 이렇게 딱 잡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번 연습하는 것은 사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 하루 한 번의 연습으로 경희대 논술은 이런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라 해서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가야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이게 시험이 12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120분간의 실전처럼 최신 모의 논술로 한 세트를 보게 됩니다. 2020학년도 모의 논술로 여러분이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선생님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모의 논술 이거 신청해서 봤어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한번 다시 쓰고 가는 게 좋아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의 답안을 완벽하게 쓰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의 논술을 예전에 공부를 했었거나 또는 한번 치렀다 하더라도 꼭 이것은 하고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은 이제 해제 강의를 하고 논제 분석 방법.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그 논제가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논제 분석에 따라서 논제를 분석을 하면은 그럼 개요짜기가 나와요. 개요가 따라락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시문을 정리해갖고 이 개요를 채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고에다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되고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시문 해설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하루 수업이라서 우리가 대면 첨삭은 하지는 못하고 서면 첨삭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첨삭을 하게 되면은 당일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조교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이 이게 하루짜리라서 단 한 번 수업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제 최고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 수업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한 번 연습을 딱 해서 그 한 번으로 경희대 인문 체육계 논술에 대한 감각을 딱 키우고 가서 그 감각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완벽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의 이 설명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설명이었는데 이제 학생이나 이제 부모님들이나 요 설명을 보고서 우리 이 수업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